옛날 어느 남쪽 지방의 한적한 마을에 한양에서 은퇴하고 내려온 한 노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높은 벼슬자리에 있던 노대감은 돈이면 돈, 위세면 위세, 어느 것 하나 남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허나 모든 것을 다 가진 그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밤잠을 설치게 하는 깊은 허망함이었습니다. 에휴, 세상살이가 참으로 지루하구나. 매일매일이 이리도 공허하니 도대체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따시만한 기와집에서 큰 소리 떵떵 치는 노대감이었지만 정작 사는 재미가 없었기에 아침이고 밤이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니, 우리 대감님은 선녀 같은 젊은 마님을 두고 대체 왜 저러신다냐? 글쎄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랑 하루만 살아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텐데. 하녀들의 말대로 노대감의 안방마님은 활짝 핀 작약처럼 젊고 아리따웠습니다. 그 고운 자태 때문에 노대감이 젊은 마님을 데려오느라 집 한 채 값을 썼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아내가 절세미인이면 무슨 소용이냐? 도무지 속궁합이 맞지 않으니 그저 그림의 떡이로구나. 밤이를 시도해도 번번이 고개를 숙이니 어쩐지 귀한 돈만 날린 것 같아 속이 쓰렸습니다. 게다가 고개 숙인 노대감이 못마땅한 젊은 마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타박만 하니 사내로서의 자존심마저 상처를 입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울적하던 노대감은 어느 날 인근에서 제일이라는 기생어라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이 마을 제일이라는 월화가 있다 하여 찾아왔노라. 노대감의 호령에 달빛 같은 미모를 한 월화가 나타났습니다. 듣던 대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아름다웠지요. 어머, 노대감님. 어서 오십시오.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십니까? 아니, 내가 내 이름을 어찌 아느냐? 이 고을에서 이름 높으신 대감님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직접 찾아주시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월화의 상냥한 말 한마디에 노대감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봄눈처럼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요새는 영 사는 것 같지가 않구나. 들으니 너의 솜씨가 천하제일이라던데 그 말이 참말이라면 오늘 내가 큰 선물을 내릴 것이다. 대감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면 어찌 탐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제가 가진 모든 재주를 대감께 아낌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노대감과 월하는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이불 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장대 같은 소낙비가 퍼붓더니 마침내 하늘에서 천둥이 쾅쾅 울렸습니다. 그날 노대감은 하늘이 열리는 듯한 황홀경을 맛보았지요. 묵은 체증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월화야, 어찌 이제야 너를 만났단 말이냐? 저 역시 대감께 감탄했습니다. 어쩌면 그리도 강단 있고 늠름하신지요? 요즘 젊은이들 100명을 데려와도 대감 앞에서는 그저 병아리일 뿐입니다. 월하 또한 숨을 몰아쉬며 대감의 팔에 안겼고 노대감은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밤은 아직 길구나. 오늘은 너를 뼈속까지 녹여 이 밤을 평생 잊지 못하게 해주마. 저는 이미 대감의 열기에 다 녹아버렸사옵니다. 그 말에 노대감은 다시금 힘이 솟구쳤습니다. 둘은 밤새도록 몸을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지요. 방 안은 떡방아 찢는 소리로 가득 찼고 구들장은 내려앉을 듯 쿵쿵 울렸습니다. 날이 밝고 나서야 노대감은 문득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월화를 두고 떠나야 한다니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월화야, 나 아무래도 큰일이 난 것 같구나. 네가 없이는 도무지 살 자신이 없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밤이 허전할 때면 들르셔서 오늘처럼 저와 술 한 잔 기울이시면 되지요. 그건 안 된다. 네가 다른 사내의 품에라도 안기면 나는 아마 숨이 먹고 말 것이다. 그러니 월화야, 너를 이 기생집에서 데리고 나가야겠다. 월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그 제안을 덥석 물지 않고 오히려 대감의 마음을 더 애태우기로 했습니다. 대감께서 훗날 마음을 돌리시기라도 하면 제 신세는 어찌 되는 건가요?
저는 갈 곳이 없게 되옵니다. 사나이가 두 말을 하겠느냐. 그런 걱정일랑 말고 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 말하며 노대감은 월화를 와락 품에 끌어안았고 월화는 그 품속에서 코맹맹이 소리로 더 앙증맞게 굴었습니다. 말씀만으로는 믿을 수 없사옵니다. 첩실로 삼겠다는 약조를 번듯한 글로 남겨주셔야지요. 간도 크구나. 허나 좋다. 그런 각서쯤이야 10장이라도 써주마. 결국 월화의 애교에 홀딱 빠진 노대감은 정식으로 첩실로 드리겠다는 글까지 써주고 꽃가마까지 준비하여 성대하게 집으로 들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진작 몰랐을꼬. 월아야, 네가 바로 나의 봄이로구나. 그 이후로 대감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날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바로 대감의 본처인 젊은 마님이었습니다. 비록 밤일은 시원찮았지만 그래도 남편인데 그런 서방이 도통 찾아오지를 않으니 젊은 마님은 하염없이 밤을 새웠습니다. 이게 과부랑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인가? 남편 하나 잘못 만나 이 무슨 꼴이람. 그날도 대감은 슬며시 월화가 있는 별채로 향했고 그 뒷모습을 본 마님은 외로움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요망한 것한테 두 눈 뜨고 남편을 뺏기다니. 이런 팔자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한참 울분을 토하며 술을 마시던 마님은 요이가 밀려와 휘청거리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헌데 저만치 어둠 속에서 머슴 돌쇠가 월화의 방 앞을 서성거리며 그 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쩜 저리도 곱디고 올까.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필시 여우가 둔갑한 게 틀림없어. 그 꼴을 본 마님의 머릿속에 번뜩 한 가지 계략이 떠올랐습니다. 이참에 한방 크게 터뜨려서 저 여우 같은 것을 내쫓아 버려야겠구나. 마님은 그대로 달려가 돌쇠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기습을 당한 돌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남의 방을 엿보는 것이냐? 아이고, 마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헛소리 말고 따라오너라. 너의 목숨줄은 이제 내가 쥐고 있다. 돌쇠는 마님에게 멱살을 잡힌 채 그대로 안방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마님, 제발 모른 척 해주십시오. 이게 대감님 귀에라도 들어가면 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요. 허나 내가 살 길이 딱 하나 있다. 마님은 술상에서 술 한 잔을 따라 얼떨떨한 돌쇠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지 말고 긴장 풀어라. 너도 놀랐을 테니 술 한 잔하고 나서 이야기하자꾸나. 취기가 돌자 돌쇠는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 월화의 방을 엿보니 어떻더냐. 겁먹지 말고 솔직히 말해보아라. 마님. 그게 말입니다. 첩부인 마님이 너무 고와서 사람인지 여우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요. 그 말에 마님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 얼굴 하나로 온 집안 사내들을 홀리고 있었으니까요. 내 말을 잘 듣거라. 이 일을 잘만 해내면 너는 꿈에서도 못 본 것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돌쇠, 목숨을 걸고라도 마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젊은 마님이 돌쇠를 밀쳐 눕히고는 그대로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 일은 아무 사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진짜 사내인지 아닌지 내가 일단 시험을 해봐야겠다. 사내라면 또 이 돌쇠 아니겠습니까? 마님께 진짜 사내가 어떤 것인지 오늘 밤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요. 돌쇠는 마치 쇠몽둥이를 휘두르듯 마님을 기세 좋게 밀어붙였고 그날 밤 마님의 방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답니다. 돌쇠야, 너야말로 진짜 사내로구나. 황송합니다요, 마님. 오랜만에 속이 시원하게 풀린 마님은 돌쇠의 귀에 자신의 계략을 속삭였습니다. 마님의 말을 들은 돌쇠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마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놈, 돌쇠야. 내가 거절하면 대감께 내가 첩부인 방을 엿보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할 것이다. 아이고, 그건 아니 되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결국 돌쇠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심정으로 마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젊은 마님은 조심스럽게 대감이 있는 사랑방으로 갔습니다. 대감, 이웃마을 박진사 댁에서 아주 좋은 술이 들어왔다 합니다. 함께 오셔서 맛 좀 보라 하더이다. 박진사 그 친구가 또 좋은 술을 구했단 말인가? 이 사람, 어찌 그리 술 냄새는 귀신같이 맡는다니. 사실 이것은 젊은 마님이 꾸며둔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전 마님은 몰래 주모를 돈으로 구워 삶아 박진사 댁으로 비싼 술을 잔뜩 보냈던 것이지요. 애주가로 소문난 박진사는 갑자기 들어온 술에 입이 떡 벌어졌고 평소 알고 지내던 최대감을 포함한 술벗들에게 기별을 보냈습니다. 돌쇠야, 당장 가마를 대령하거라. 박진사 댁에 가야겠다. 대감님, 지는 아까 논두렁에서 발을 헛디뎌 그만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춘식이를 부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놈아, 하여간 칠칠 맞기는. 좋다. 춘식이를 데리고 출발하겠다. 그렇게 노대감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마님은 거나한 술상을 차려 월하이 방으로 갔습니다.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꽤 되었는데 어찌 술 한 잔 기울일 기회가 없었단 말인가? 송구하옵니다. 형님. 먼저 손 내밀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여인은 겉으로는 정답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마님은 자신은 잔을 비우는 척하며 월하에게만 계속 술을 따랐지요. 시간이 흐르자 월하는 혀가 꼬부라지고 눈이 풀려 마침내 상위에 쓰러지듯 뻗고 말았습니다. 마님은 심술궂은 웃음을 지으며 문 밖으로 나가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 대기하던 돌쇠가 후다닥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래, 차려놓은 밥상이니 어디 제대로 잘 먹도록 하거라. 목숨을 건 일이니만큼 돌쇠는 잔뜩 긴장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자 오장육부가 뒤흔들리는 흥분이 치밀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님, 저 돌쇠입니다요. 그간 마님을 사모해왔습니다. 부디 제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월하는 밀쳐내려 했지만 돌쇠의 무쇠 같은 힘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젊고 기운 넘치는 사내는 오랜만이었지요. 안 된다. 이거는 처음엔 저항하던 월하도 인해 말끝을 흐리며 알 수 없는 신음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님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슬슬 노대감이 돌아올 시간인데 돌쇠가 방 안에서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 멍청한 놈이 지금껏 뭘 하는 게야? 마님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저만치서 대감의 가마가 오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아찔했던 마님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번뜩 떠오른 꾀에 곧장 대감 쪽으로 달려가 아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대감. 어서 오시옵소서. 월하가 대감을 애타게 기다리다 그만 술에 취해 잠이 들었나 봅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님은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며 월하의 방으로 향했고 그 소리에 놀란 대감도 뒤따라갔습니다. 마님이 문을 확 열자 노대감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내가 집을 잠깐 비웠다고 감히 머슴놈과 놀아나. 아니옵니다. 대감. 그게 아니옵니다. 대감. 저 불경한 것들을 똑똑히 보셨으니 이제 마땅히 벌을 내리셔야지요. 그제야 월하는 이 모든 일이 젊은 마님의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놈들을 끌어내어 매우 쳐라. 결국 월하와 돌쇠는 마당으로 끌려나와 먼지가 나도록 얻어맞고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딜 감히 내 자리를 넘봐? 이쯤이면 뜨거운 맛을 봤을 테니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지? 허나 노대감은 달랐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월화를 내쳤지만 그날 밤부터 다시금 허전함이 밀려왔지요. 괜히 화가 나서 내쫓고 말았구나. 아이고, 또다시 밤이 이리도 썰렁해졌구나. 마음이 허해진 노대감은 예전보다 더 자주 기생집을 드나들며 밤놀이를 즐겼지만 젊은 마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팔자란 말인가. 그 요망한 것을 쫓아냈는데 결국 또 독수공방 신세란. 한편 모진 매를 맞고 쫓겨난 돌쇠는 여전히 월화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판사판이다. 더는 눈치 볼 것도 없으니 차라리 끝장을 봐야겠다. 수소문 끝에 돌쇠는 월화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무렵 월화는 남은 태물을 팔아 이웃 마을에 자그마한 주막을 차렸지요. 내가 무슨 염치로 날 다시 찾아온 것이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나 해. 정말 면목 없습니다. 마님. 이렇게 된 이상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일은 전부 안방마님의 꾀였습니다요. 뭐라고? 자세히 말해보거라. 돌쇠는 그날 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마님이 자신을 협박하고 술에 약을 타고 대감이 돌아오는 시간까지 맞춰 판을 짰다는 것을요. 모든 진상을 들은 월화는 온몸이 후끈거릴 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런 독사 같은 것.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월화는 돌쇠와 마주 앉아 복수를 위한 계책을 짰습니다. 밤이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궁리했지요. 어느 날 노대감 앞으로 한 장의 투서가 도착했습니다. 월화가 아직도 대감님을 잊지 못해 한 번만 더 뵙고 싶다는 내용이었지요. 뭐? 월화가 아직도 날 못 잊는다고? 보는 눈 하나는 있군. 그 무렵 젊은 마님에게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돌쇠였지요. 마님 얼굴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요. 고운 얼굴만 한번 보고 가려고 왔습니다. 한동안 남정네를 잊고 살던 마님의 마음이 출렁였습니다. 어쩐지 돌쇠와의 하룻밤이 다시 느껴지는 듯했지요. 좋다. 오늘 밤 물레방앗간에서 잠시 얼굴이나 마주하자. 이윽고 밤이 되자 마님은 살금살금 약속 장소인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보고 싶었습니다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돌쇠야. 나도 사실 내가 그리웠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물레방앗간에서 또다시 뜨겁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편 노대감도 월화와의 약속 시각에 맞춰 어두컴컴한 물레방앗간에 도착했습니다. 월화, 이 녀석이 아직도 날 못 잊는다니. 어디 보자. 얼마나 애가 탔는지. 그러나 막상 안으로 들어선 순간 대감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월화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머슴 돌쇠가 옷도 없이 뒤엉켜 있었던 것이지요. 이놈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갑자기 노대감이 들이닥치자 마님은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지만 돌쇠는 오히려 마님을 꽉 껴안고 대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감님. 마님과 저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입니다요. 그러니 부디 우리 인연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미쳤구나. 머슴 주제. 내가 살다 이런 꼴을 다 보겠네? 대감. 그게 아닙니다. 이건 다 돌쇠가 저를 깨어낸 것이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대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쑥 내밀었습니다. 돌아보니 바로 월화였지요. 제가 좀 늦었더니 이게 무슨 광경이옵니까? 아니, 형님은 꽤나 재미가 좋으셨겠어요. 든든한 사내랑 밤놀이까지 하시니 아주 부럽습니다. 그려. 마님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계략으로 남을 쫓아낸 여인의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결말이었답니다. 이제 보니 월화를 쫓아낸 것도 다 부인의 짓이었구만. 내가 그런 신보도 모르고 같이 살았다니. 속이 뒤집힌다. 뒤집혀.
그날 이후 노대감은 젊은 마님을 뒷방으로 내쫓아 외로이 세월을 보내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노대감은 다시 월화 생각에 시름이 깊어졌고 결국 사람을 보내 첩실로 다시 맞아들이고 싶다고 전해왔습니다. 월화는 망설였지만 대감이 직접 찾아와 두 손 모아 빌자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월화는 꽃가마를 타고 또다시 대감댁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안방마님보다도 위세가 높아 아무도 그녀를 업신여기지 못했지요. 월아야, 내가 이 재미를 어찌 잊고 살았겠느냐. 이제 내 마음엔 너밖에 없구나. 대감 마음이 갈 때와 같으니 제가 어찌 믿겠습니까? 한편 월화는 그동안의 은혜를 잊지 않고 돌쇠에게 제법 큰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덕에 돌쇠는 읍내에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전답도 넉넉히 얻어 팔자가 활짝 피었지요. 돈 많은 한량이 된 돌쇠는 꿈에 그리던 기생집도 다니면서 옛날 어느 남쪽 지방의 한적한 마을에 한양에서 은퇴하고 내려온 한 노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높은 벼슬자리에 있던 노대감은 돈이면 돈, 위세면 위세, 어느 것 하나 남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허나 모든 것을 다 가진 그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밤잠을 설치게 하는 깊은 허망함이었습니다. 에휴, 세상살이가 참으로 지루하구나. 매일매일이 이리도 공허하니 도대체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따시만한 기와집에서 큰 소리 떵떵 치는 노대감이었지만 정작 사는 재미가 없었기에 아침이고 밤이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니, 우리 대감님은 선녀 같은 젊은 마님을 두고 대체 왜 저러신다냐? 글쎄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랑 하루만 살아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텐데. 하녀들의 말대로 노대감의 안방마님은 활짝 핀 작약처럼 젊고 아리따웠습니다. 그 고운 자태 때문에 노대감이 젊은 마님을 데려오느라 집 한 채 값을 썼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아내가 절세미인이면 무슨 소용이냐. 도무지 속궁합이 맞지 않으니 그저 그림의 떡이로구나. 밤이를 시도해도 번번이 고개를 숙이니 어쩐지 귀한 돈만 날린 것 같아 속이 쓰렸습니다. 게다가 고개 숙인 노대감이 못마땅한 젊은 마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타박만 하니 사내로서의 자존심마저 상처를 입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울적하던 노대감은 어느 날 인근에서 제일이라는 기생 월화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이 마을 제일이라는 월화가 있다 하여 찾아왔노라. 노대감의 호령에 달빛 같은 미모를 한 월화가 나타났습니다. 듣던 대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아름다웠지요. 어머, 노대감님. 어서 오십시오.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십니까? 아니, 내가 내 이름을 어찌 아느냐? 이 고을에서 이름 높으신 대감님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직접 찾아주시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월화의 상냥한 말 한마디에 노대감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봄눈처럼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요새는 영 사는 것 같지가 않구나. 들으니 너의 솜씨가 천하제일이라던데 그 말이 참말이라면 오늘 내가 큰 선물을 내릴 것이다. 대감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면 어찌 탐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제가 가진 모든 재주를 대감께 아낌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노대감과 월화는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이불 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장대 같은 소낙비가 퍼붓더니 마침내 하늘에서 천둥이 쾅쾅 울렸습니다. 그날 노대감은 하늘이 열리는 듯한 황홀경을 맛보았지요. 묵은 체증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월화야, 어찌 이제야 너를 만났단 말이냐? 저 역시 대감께 감탄했습니다. 어쩌면 그리도 강단 있고 늠름하신지요? 요즘 젊은이들 100명을 데려와도 대감 앞에서는 그저 병아리일 뿐입니다. 월화 또한 숨을 몰아쉬며 대감의 팔에 안겼고 노대감은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밤은 아직 길구나. 오늘은 너를 뼈 속까지 녹여 이 밤을 평생 잊지 못하게 해주마. 저는 이미 대감의 열기에 다 녹아버렸사옵니다. 그 말에 노대감은 다시금 힘이 솟구쳤습니다.
둘은 밤새도록 몸을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지요. 방 안은 떡방아 찢는 소리로 가득 찼고 구들장은 내려앉을 듯 쿵쿵 울렸습니다. 날이 밝고 나서야 노대감은 문득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월화를 두고 떠나야 한다니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월아야, 나 아무래도 큰일이 난 것 같구나. 네가 없이는 도무지 살 자신이 없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밤이 허전할 때면 들르셔서 오늘처럼 저와 술 한 잔 기울이시면 되지요. 그건 안 된다. 네가 다른 사내의 품에라도 안기면 나는 아마 숨이 먹고 말 것이다. 그러니 월아야, 너를 이 기생집에서 데리고 나가야겠다. 월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그 제안을 덥석 물지 않고 오히려 대감의 마음을 더 애태우기로 했습니다. 대감께서 훗날 마음을 돌리시기라도 하면 제 신세는 어찌 되는 건가요? 저는 갈 곳이 없게 되옵니다. 사나이가 두 말을 하겠느냐. 그런 걱정일랑 말고 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 말하며 노대감은 월하를 와락품에 끌어안았고 월하는 그 품속에서 코맹맹이 소리로 더 앙증맞게 굴었습니다. 말씀만으로는 믿을 수 없사옵니다. 첩실로 삼겠다는 약조를 번듯한 글로 남겨주셔야지요. 간도 크구나. 허나 좋다. 그런 각서쯤이야 10장이라도 써주마. 결국 월하의 애교에 홀딱 빠진 노대감은 정식으로 첩실로 드리겠다는 글까지 써주고 꽃가마까지 준비하여 성대하게 집으로 들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진작 몰랐을꼬. 월아야, 네가 바로 나의 봄이로구나. 그 이후로 대감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날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바로 대감의 본처인 젊은 마님이었습니다. 비록 밤일은 시원찮았지만 그래도 남편인데 그런 서방이 도통 찾아오지를 않으니 젊은 마님은 하염없이 밤을 새웠습니다. 이게 과부랑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인가? 남편 하나 잘못 만나 이 무슨 꼴이람. 그날도 대감은 슬며시 월화가 있는 별채로 향했고 그 뒷모습을 본 마님은 외로움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요망한 것한테 두 눈 뜨고 남편을 뺏기다니. 이런 팔자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한참 울분을 토하며 술을 마시던 마님은 요의가 밀려와 휘청거리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헌데 저만치 어둠 속에서 머슴 돌쇠가 월화의 방 앞을 서성거리며 그 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쩜 저리도 곱디고 올까.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필시 여우가 둔갑한 게 틀림없어. 그 꼴을 본 마님의 머릿속에 번뜩 한 가지 계략이 떠올랐습니다. 이참에 한방 크게 터뜨려서 저 여우 같은 것을 내쫓아 버려야겠구나. 마님은 그대로 달려가 돌쇠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기습을 당한 돌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남의 방을 엿보는 것이냐? 아이고, 마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헛소리 말고 따라오너라. 너의 목숨줄은 이제 내가 쥐고 있다. 돌쇠는 마님에게 멱살을 잡힌 채 그대로 안방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마님, 제발 모른 척 해주십시오. 이게 대감님 귀에라도 들어가면 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요. 허나 내가 살 길이 딱 하나 있다. 마님은 술상에서 술 한 잔을 따라 얼떨떨한 돌쇠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지 말고 긴장 풀어라. 너도 놀랐을 테니 술 한 잔하고 나서 이야기하자꾸나. 취기가 돌자 돌쇠는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 월화의 방을 엿보니 어떻더냐. 겁먹지 말고 솔직히 말해보아라. 마님. 그게 말입니다. 첩부인 마님이 너무 고와서 사람인지 여우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요. 그 말에 마님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 얼굴 하나로 온 집안 사내들을 홀리고 있었으니까요. 내 말을 잘 듣거라. 이 일을 잘만 해내면
너는 꿈에서도 못 본 것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돌쇠, 목숨을 걸고라도 마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젊은 마님이 돌쇠를 밀쳐 눕히고는 그대로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 일은 아무 사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진짜 사내인지 아닌지 내가 일단 시험을 해봐야겠다. 사내라면 또 이 돌쇠 아니겠습니까? 마님께 진짜 사내가 어떤 것인지 오늘 밤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요. 돌쇠는 마치 쇠몽둥이를 휘두르듯 마님을 기세 좋게 밀어붙였고 그날 밤 마님의 방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답니다. 돌쇠야, 너야말로 진짜 사내로구나. 황송합니다요, 마님. 오랜만에 속이 시원하게 풀린 마님은 돌쇠의 귀에 자신의 계략을 속삭였습니다. 마님의 말을 들은 돌쇠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마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놈, 돌쇠야. 내가 거절하면 대감께 내가 첫 부인 방을 엿보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할 것이다. 아이고, 그건 아니 되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결국 돌쇠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심정으로 마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젊은 마님은 조심스럽게 대감이 있는 사랑방으로 갔습니다. 대감, 이웃마을 박진사 댁에서 아주 좋은 술이 들어왔다 합니다. 함께 오셔서 맛 좀 보라 하더이다. 박진사 그 친구가 또 좋은 술을 구했단 말인가? 이 사람, 어찌 그리 술 냄새는 귀신같이 맡는다니. 사실 이것은 젊은 마님이 꾸며둔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전 마님은 몰래 주모를 돈으로 구워 삶아 박진사 댁으로 비싼 술을 잔뜩 보냈던 것이지요. 애주가로 소문난 박진사는 갑자기 들어온 술에 입이 떡 벌어졌고 평소 알고 지내던 최대감을 포함한 술벗들에게 기별을 보냈습니다. 돌쇠야, 당장 가마를 대령하거라. 박진사 댁에 가야겠다. 대감님, 지는 아까 논두렁에서 발을 헛디뎌 그만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춘식이를 부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놈아, 하여간 칠칠 맞기는. 좋다. 춘식이를 데리고 출발하겠다. 그렇게 노대감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마님은 거나한 술상을 차려 월하이 방으로 갔습니다.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꽤 되었는데 어찌 술 한 잔 기울일 기회가 없었단 말인가? 송구하옵니다. 형님. 먼저 손 내밀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여인은 겉으로는 정답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마님은 자신은 잔을 비우는 척하며 월하에게만 계속 술을 따랐지요. 시간이 흐르자 월하는 혀가 꼬부라지고 눈이 풀려 마침내 상위에 쓰러지듯 뻗고 말았습니다. 마님은 심술궂은 웃음을 지으며 문 밖으로 나가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 대기하던 돌쇠가 후다닥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래, 차려놓은 밥상이니 어디 제대로 잘 먹도록 하거라. 목숨을 건 일이니만큼 돌쇠는 잔뜩 긴장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자 오장육부가 뒤흔들리는 흥분이 치밀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님, 저 돌쇠입니다요. 그간 마님을 사모해 왔습니다. 부디 제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월하는 밀쳐내려 했지만 돌쇠의 무쇠 같은 힘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젊고 기운 넘치는 사내는 오랜만이었지요. 안 된다. 이거는 처음엔 저항하던 월하도 인해 말끝을 흐리며 알 수 없는 신음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님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슬슬 노대감이 돌아올 시간인데 돌쇠가 방 안에서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 멍청한 놈이 지금껏 뭘 하는 게야? 마님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저만치서 대감의 가마가 오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아찔했던 마님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번뜩 떠오른 꾀에 곧장 대감 쪽으로 달려가 아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대감. 어서 오시옵소서. 월하가 대감을 애타게 기다리다 그만 술에 취해 잠이 들었나 봅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님은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며 월아의 방으로 향했고 그 소리에 놀란 대감도 뒤따라갔습니다. 마님이 문을 확 열자 노대감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내가 집을 잠깐 비웠다고 감히 머슴놈과 놀아나. 아니옵니다. 대감. 그게 아니옵니다. 대감. 저 불경한 것들을 똑똑히 보셨으니 이제 마땅히 벌을 내리셔야지요. 그제야 월아는 이 모든 일이 젊은 마님의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놈들을 끌어내어 매우 쳐라. 결국 월아와 돌쇠는 마당으로 끌려나와 먼지가 나도록 얻어맞고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딜 감히 내 자리를 넘봐? 이쯤이면 뜨거운 맛을 봤을 테니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지? 허나 노대감은 달랐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월아를 내쳤지만 그날 밤부터 다시금 허전함이 밀려왔지요. 괜히 화가 나서 내쫓고 말았구나. 아이고, 또다시 밤이 이리도 썰렁해졌구나. 마음이 허해진 노대감은 예전보다 더 자주 기생집을 드나들며 밤놀이를 즐겼지만 젊은 마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팔자란 말인가? 그 요망한 것을 쫓아냈는데 결국 또 독수공방 신세란. 한편 모진 매를 맞고 쫓겨난 돌쇠는 여전히 월아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판사판이다. 더는 눈치 볼 것도 없으니 차라리 끝장을 봐야겠다. 수소문 끝에 돌쇠는 월아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무렵 월아는 남은 폐물을 팔아 이웃 마을에 자그마한 주막을 차렸지요. 내가 무슨 염치로 날 다시 찾아온 것이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나 해. 정말 면목 없습니다. 마님. 이렇게 된 이상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일은 전부 안방마님의 꾀였습니다요. 뭐라고? 자세히 말해보거라. 돌쇠는 그날 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마님이 자신을 협박하고 술에 약을 타고 대감이 돌아오는 시간까지 맞춰 판을 짰다는 것을요. 모든 진상을 들은 월아는 온몸이 후끈거릴 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런 독사 같은 것.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월아는 돌쇠와 마주 앉아 복수를 위한 계책을 짰습니다. 밤이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궁리했지요. 어느 날 노대감 앞으로 한 장의 투서가 도착했습니다. 월아가 아직도 대감님을 잊지 못해 한 번만 더 뵙고 싶다는 내용이었지요. 뭐? 월아가 아직도 날 못 잊는다고? 보는 눈 하나는 있군. 그 무렵 젊은 마님에게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돌쇠였지요. 마님 얼굴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요. 고운 얼굴만 한번 보고 가려고 왔습니다. 한동안 남정네를 잊고 살던 마님의 마음이 출렁였습니다. 어쩐지 돌쇠와의 하룻밤이 다시 느껴지는 듯했지요. 좋다. 오늘 밤 물레방앗간에서 잠시 얼굴이나 마주하자. 이윽고 밤이 되자 마님은 살금살금 약속 장소인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보고 싶었습니다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돌쇠야. 나도 사실 내가 그리웠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물레방앗간에서 또다시 뜨겁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편 노대감도 월아와의 약속 시각에 맞춰 어두컴컴한 물레방앗간에 도착했습니다. 월아, 이 녀석이 아직도 날 못 잊는다니. 어디 보자. 얼마나 애가 탔는지. 그러나 막상 안으로 들어선 순간 대감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월아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머슴 돌쇠가 옷도 없이 뒤엉켜 있었던 것이지요. 이놈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갑자기 노대감이 들이닥치자 마님은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지만 돌쇠는 오히려 마님을 꽉 껴안고 대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감님.
마님과 저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입니다요. 그러니 부디 우리 인연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미쳤구나. 머슴 주제. 내가 살다 이런 꼴을 다 보겠네? 대감. 그게 아닙니다. 이건 다 돌쇠가 저를 꿰어낸 것이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대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쑥 내밀었습니다. 돌아보니 바로 월하였지요. 제가 좀 늦었더니 이게 무슨 광경이옵니까? 아니, 형님은 꽤나 재미가 좋으셨겠어요. 든든한 사내랑 밤놀이까지 하시니 아주 부럽습니다. 그려. 마님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계략으로 남을 쫓아낸 여인의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결말이었답니다. 이제 보니 월하를 쫓아낸 것도 다 부인의 짓이었구만. 내가 그런 신보도 모르고 같이 살았다니. 속이 뒤집힌다. 뒤집혀. 그날 이후 노대감은 젊은 마님을 뒷방으로 내쫓아 외로이 세월을 보내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노대감은 다시 월하 생각에 시름이 깊어졌고 결국 사람을 보내 첩실로 다시 맞아들이고 싶다고 전해왔습니다. 월하는 망설였지만 대감이 직접 찾아와 두 손 모아 빌자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월하는 꽃가마를 타고 또다시 대감댁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안방마님보다도 위세가 높아 아무도 그녀를 업신여기지 못했지요. 월하야, 내가 이 재미를 어찌 잊고 살았겠느냐. 이제 내 마음엔 너밖에 없구나. 대감 마음이 갈 때와 같으니 제가 어찌 믿겠습니까? 한편 월하는 그동안의 은혜를 잊지 않고 돌쇠에게 제법 큰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덕에 돌쇠는 읍내에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전답도 넉넉히 얻어 팔자가 활짝 피었지요. 돈 많은 한량이 된 돌쇠는 꿈에 그리던 기생집도 다니면서 평생 옛날 어느 남쪽 지방의 한적한 마을에 한양에서 은퇴하고 내려온 한 노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높은 벼슬자리에 있던 노대감은 돈이면 돈, 위세면 위세, 어느 것 하나 남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허나 모든 것을 다 가진 그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밤잠을 설치게 하는 깊은 허망함이었습니다. 에휴, 세상살이가 참으로 지루하구나. 매일매일이 이리도 공허하니 도대체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따시만한 기와집에서 큰 소리 떵떵 치는 노대감이었지만 정작 사는 재미가 없었기에 아침이고 밤이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니, 우리 대감님은 선녀 같은 젊은 마님을 두고 대체 왜 저러신다냐? 글쎄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랑 하루만 살아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텐데. 하녀들의 말대로 노대감의 안방마님은 활짝 핀 작약처럼 젊고 아리따웠습니다. 그 고운 자태 때문에 노대감이 젊은 마님을 데려오느라 집 한 채 값을 썼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아내가 절세미인이면 무슨 소용이냐. 도무지 속궁합이 맞지 않으니 그저 그림의 떡이로구나. 밤이를 시도해도 번번이 고개를 숙이니 어쩐지 귀한 돈만 날린 것 같아 속이 쓰렸습니다. 게다가 고개 숙인 노대감이 못마땅한 젊은 마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타박만 하니 사내로서의 자존심마저 상처를 입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울적하던 노대감은 어느 날 인근에서 제일이라는 기생 월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이 마을 제일이라는 월하가 있다 하여 찾아왔노라. 노대감의 호령에 달빛 같은 미모를 한 월하가 나타났습니다. 듣던 대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아름다웠지요. 어머, 노대감님. 어서 오십시오.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십니까? 아니, 내가 내 이름을 어찌 아느냐? 이 고을에서 이름 높으신 대감님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직접 찾아주시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월하의 상냥한 말 한마디에 노대감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봄눈처럼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요새는 영 사는 것 같지가 않구나. 들으니 너의 솜씨가 천하제일이라던데 그 말이 참말이라면 오늘 내가 큰 선물을 내릴 것이다. 대감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면 어찌 탐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제가 가진 모든 재주를 대감께 아낌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노대감과 월하는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이불 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장대 같은 소낙비가 퍼붓더니 마침내 하늘에서 천둥이 쾅쾅 울렸습니다. 그날 노대감은 하늘이 열리는 듯한 황홀경을 맛보았지요. 묵은 체증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오라야. 어찌 이제야 너를 만났단 말이냐? 저 역시 대감께 감탄했습니다. 어쩌면 그리도 강단 있고 늠름하신지요? 요즘 젊은이들 100명을 데려와도 대감 앞에서는 그저 병아리일 뿐입니다. 월하 또한 숨을 몰아쉬며 대감의 팔에 안겼고 노대감은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밤은 아직 길구나. 오늘은 너를 뼈 속까지 녹여 이 밤을 평생 잊지 못하게 해주마. 저는 이미 대감의 열기에 다 녹아버렸사옵니다. 그 말에 노대감은 다시금 힘이 솟구쳤습니다. 둘은 밤새도록 몸을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지요. 방 안은 떡방아 찢는 소리로 가득 찼고 구들장은 내려앉을 듯 쿵쿵 울렸습니다. 날이 밝고 나서야 노대감은 문득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월하를 두고 떠나야 한다니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월하야, 나 아무래도 큰일이 난 것 같구나. 네가 없이는 도무지 살 자신이 없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밤이 허전할 때면 들르셔서 오늘처럼 저와 술 한 잔 기울이시면 되지요. 그건 안 된다. 네가 다른 사내의 품에라도 안기면 나는 아마 숨이 먹고 말 것이다. 그러니 월하야, 너를 이 기생집에서 데리고 나가야겠다. 월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그 제안을 덥석 물지 않고 오히려 대감의 마음을 더 애태우기로 했습니다. 대감께서 훗날 마음을 돌리시기라도 하면 제 신세는 어찌 되는 건가요? 저는 갈 곳이 없게 되옵니다. 사나이가 두 말을 하겠느냐. 그런 걱정일랑 말고 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 말하며 노대감은 월하를 와락품에 끌어안았고 월하는 그 품속에서 코맹맹이 소리로 더 앙증맞게 굴었습니다. 말씀만으로는 믿을 수 없사옵니다. 첩실로 삼겠다는 약조를 번듯한 글로 남겨주셔야지요. 간도 크구나. 허나 좋다. 그런 각서쯤이야 10장이라도 써주마. 결국 월하의 애교에 홀딱 빠진 노대감은 정식으로 첩실로 드리겠다는 글까지 써주고 꽃가마까지 준비하여 성대하게 집으로 들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진작 몰랐을꼬. 월하야, 네가 바로 나의 봄이로구나. 그 이후로 대감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날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바로 대감의 본처인 젊은 마님이었습니다. 비록 밤일은 시원찮았지만 그래도 남편인데 그런 서방이 도통 찾아오지를 않으니 젊은 마님은 하염없이 밤을 새웠습니다. 이게 과부랑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인가? 남편 하나 잘못 만나 이 무슨 꼴이람. 그날도 대감은 슬며시 월하가 있는 별채로 향했고 그 뒷모습을 본 마님은 외로움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요망한 것한테 두 눈 뜨고 남편을 뺏기다니. 이런 팔자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한참 울분을 토하며 술을 마시던 마님은 요의가 밀려와 휘청거리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헌데 저만치 어둠 속에서 머슴 돌쇠가 월하의 방 앞을 서성거리며 그 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쩜 저리도 곱디고 올까?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필시 여우가 둔갑한 게 틀림없어. 그 꼴을 본 마님의 머릿속에 번뜩 한 가지 계략이 떠올랐습니다. 이참에 한 방 크게 터뜨려서 저 여우 같은 것을 내쫓아 버려야겠구나. 마님은 그대로 달려가 돌쇠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기습을 당한 돌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남의 방을 엿보는 것이냐? 아이고, 마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헛소리 말고 따라오너라. 너의 목숨줄은 이제 내가 쥐고 있다.
돌쇠는 마님에게 멱살을 잡힌 채 그대로 안방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마님, 제발 모른 척 해주십시오. 이게 대감님 귀에라도 들어가면 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요. 허나 내가 살 길이 딱 하나 있다. 마님은 술상에서 술 한 잔을 따라 얼떨떨한 돌쇠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지 말고 긴장 풀어라. 너도 놀랐을 테니 술 한잔하고 나서 이야기하자꾸나. 취기가 돌자 돌쇠는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 월하이 방을 엿보니 어떻더냐. 겁먹지 말고 솔직히 말해보아라. 마님. 그게 말입니다. 첩부인 마님이 너무 고와서 사람인지 여우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요. 그 말에 마님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 얼굴 하나로 온 집안 사내들을 홀리고 있었으니까요. 내 말을 잘 듣거라. 이 일을 잘만 해내면 너는 꿈에서도 못 본 것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돌쇠, 목숨을 걸고라도 마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젊은 마님이 돌쇠를 밀쳐 눕히고는 그대로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 일은 아무 사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진짜 사내인지 아닌지 내가 일단 시험을 해봐야겠다. 사내라면 또 이 돌쇠 아니겠습니까? 마님께 진짜 사내가 어떤 것인지 오늘 밤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요. 돌쇠는 마치 쇠몽둥이를 휘두르듯 마님을 기세 좋게 밀어붙였고 그날 밤 마님의 방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답니다. 돌쇠야, 너야말로 진짜 사내로구나. 황송합니다요, 마님. 오랜만에 속이 시원하게 풀린 마님은 돌쇠의 귀에 자신의 계략을 속삭였습니다. 마님의 말을 들은 돌쇠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마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놈, 돌쇠야. 내가 거절하면 대감께 내가 첩부인 방을 엿보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할 것이다. 아이고, 그건 아니 되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결국 돌쇠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심정으로 마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젊은 마님은 조심스럽게 대감이 있는 사랑방으로 갔습니다. 대감, 이웃마을 박진사 댁에서 아주 좋은 술이 들어왔다 합니다. 함께 오셔서 맛 좀 보라 하더이다. 박진사 그 친구가 또 좋은 술을 구했단 말인가? 이 사람, 어찌 그리 술 냄새는 귀신같이 맡는다니. 사실 이것은 젊은 마님이 꾸며둔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전 마님은 몰래 주모를 돈으로 구워 삶아 박진사 댁으로 비싼 술을 잔뜩 보냈던 것이지요. 애주가로 소문난 박진사는 갑자기 들어온 술에 입이 떡 벌어졌고 평소 알고 지내던 최대감을 포함한 술벗들에게 기별을 보냈습니다. 돌쇠야, 당장 가마를 대령하거라. 박진사 댁에 가야겠다. 대감님, 지는 아까 논두렁에서 발을 헛디뎌 그만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춘식이를 부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놈아, 하여간 칠칠 맞기는. 좋다. 춘식이를 데리고 출발하겠다. 그렇게 노대감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마님은 거나한 술상을 차려 월하이 방으로 갔습니다.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꽤 되었는데 어찌 술 한 잔 기울일 기회가 없었단 말인가? 송구하옵니다. 형님. 먼저 손 내밀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여인은 겉으로는 정답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마님은 자신은 잔을 비우는 척하며 월하에게만 계속 술을 따랐지요. 시간이 흐르자 월하는 혀가 꼬부라지고 눈이 풀려 마침내 상위에 쓰러지듯 뻗고 말았습니다. 마님은 심술궂은 웃음을 지으며 문 밖으로 나가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 대기하던 돌쇠가 후다닥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래, 차려놓은 밥상이니 어디 제대로 잘 먹도록 하거라. 목숨을 건 일이니만큼 돌쇠는 잔뜩 긴장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자 오장육부가 뒤흔들리는 흥분이 치밀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님, 저 돌쇠입니다요.
그간 마님을 사모해왔습니다. 부디 제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월화는 밀쳐내려 했지만 돌쇠의 무쇠 같은 힘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젊고 기운 넘치는 사내는 오랜만이었지요. 안 된다. 이거는 처음엔 저항하던 월화도 이내 말끝을 흐리며 알 수 없는 신음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님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슬슬 노대감이 돌아올 시간인데 돌쇠가 방 안에서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 멍청한 놈이 지금껏 뭘 하는 게야? 마님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저만치서 대감의 가마가 오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아찔했던 마님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번뜩 떠오른 꾀의 곧장 대감 쪽으로 달려가 아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대감. 어서 오시옵소서. 월화가 대감을 애타게 기다리다 그만 술에 취해 잠이 들었나 봅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님은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며 월화의 방으로 향했고 그 소리에 놀란 대감도 뒤따라갔습니다. 마님이 문을 확 열자 노대감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내가 집을 잠깐 비웠다고 감히 머슴놈과 놀아나. 아니옵니다. 대감. 그게 아니옵니다. 대감. 저 불경한 것들을 똑똑히 보셨으니 이제 마땅히 벌을 내리셔야지요. 그제야 월화는 이 모든 일이 젊은 마님의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놈들을 끌어내어 매우 쳐라. 결국 월화와 돌쇠는 마당으로 끌려나와 먼지가 나도록 얻어맞고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딜 감히 내 자리를 넘봐? 이쯤이면 뜨거운 맛을 봤을 테니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지? 허나 노대감은 달랐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월화를 내쳤지만 그날 밤부터 다시금 허전함이 밀려왔지요. 괜히 화가 나서 내쫓고 말았구나. 아이고, 또다시 밤이 이리도 썰렁해졌구나. 마음이 허해진 노대감은 예전보다 더 자주 기생집을 드나들며 밤놀이를 즐겼지만 젊은 마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팔자란 말인가? 그 요망한 것을 쫓아냈는데 결국 또 독수공방 신세란. 한편 모진 매를 맞고 쫓겨난 돌쇠는 여전히 월화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판사판이다. 더는 눈치 볼 것도 없으니 차라리 끝장을 봐야겠다. 수소문 끝에 돌쇠는 월화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무렵 월화는 남은 폐물을 팔아 이웃마을에 자그마한 주막을 차렸지요. 내가 무슨 염치로 날 다시 찾아온 것이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나 해. 정말 면목 없습니다. 마님. 이렇게 된 이상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일은 전부 안방마님의 꾀였습니다요. 뭐라고? 자세히 말해보거라. 돌쇠는 그날 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마님이 자신을 협박하고 술에 약을 타고 대감이 돌아오는 시간까지 맞춰 판을 짰다는 것을요. 모든 진상을 들은 월화는 온몸이 후끈거릴 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런 독사 같은 것.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월화는 돌쇠와 마주 앉아 복수를 위한 계책을 짰습니다. 밤이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궁리했지요. 어느 날 노대감 앞으로 한 장의 투서가 도착했습니다. 월화가 아직도 대감님을 잊지 못해 한 번만 더 뵙고 싶다는 내용이었지요. 뭐? 월화가 아직도 날 못 잊는다고? 보는 눈 하나는 있군. 그 무렵 젊은 마님에게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돌쇠였지요. 마님 얼굴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요. 고운 얼굴만 한번 보고 가려고 왔습니다. 한동안 남정네를 잊고 살던 마님의 마음이 출렁였습니다. 어쩐지 돌쇠와의 하룻밤이 다시 느껴지는 듯했지요. 좋다. 오늘 밤 물레방앗간에서 잠시 얼굴이나 마주하자. 이윽고 밤이 되자
마님은 살금살금 약속 장소인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보고